친구들과 모임 후에 완전히 방전돼서 3일 동안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팀 회의 때 분명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손이 안 올라가고 나중에 혼자 화장실에서 그때 말할 걸 하면서 후회했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회성이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용한 성향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무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왜 집에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왜 더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그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3가지 이유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 마음 안내서입니다. 우리 사회는 외향적인 리더십과 적극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30대에서 40대 직장인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자신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분류합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외향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조용한 특성을 약점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내향인을 위한 현실 활용 체크리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모든 시스템이 외향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잘하고 네트워킹 잘하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구조죠.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성공한 리더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리고 조직에서 진짜 신뢰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내향적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사고하고 본질을 파고들며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내향인들이 현대 사회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3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깊이 있는 사고 능력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두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은 자극을 받아도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빠르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동안 내향인들은 그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회의실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내향적인 동료를 보고 저 사람 관심 없나 봐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머릿속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복잡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내향인들의 이런 사고방식이 엄청난 강점이 되는데요. 외향인들이 넓고 얕게 여러 가능성을 던질 때 내향인들은 하나의 가능성을 깊이 파고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찾아내거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왜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개인 작업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깊이 있는 사고가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의 중에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통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용히 있는 동료나 부하 직원을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몰입의 힘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동안 뇌가 활성화되면서 창의성과 집중력이 극대화되거든요. 외향인들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내향인들은 고독 속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 사회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만들려면 깊은 몰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1만 시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깊은 몰입을 통해서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는 환경에서 몰입 상태에 훨씬 쉽게 도달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연구한 플로우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에 빠져드는 그 상태 말이죠. 외향인들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동안 내향인들은 조용한 공간에서 5시간, 6시간씩 깊이 있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몰입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그 분야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이 만들어집니다.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장기 프로젝트 기획, 정교한 전략 수립, 이런 일들은 결국 내향인들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외향인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혼자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반면에 내향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완전히 재충전되기 때문에 장기전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말에 집에서 혼자 쉬면서 다음 주를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당신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바로 내향인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내향인들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넓은 인맥을 추구하죠. 명함을 수십 수백 장 모으고 SNS 친구가 수백 수천 명이고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하거든요.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깊고 좁은 관계를 추구하는 건데 이게 현대 사회에서 왜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아세요? 바로 신뢰 때문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를 보면 성공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뢰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진정성 있는 대화, 진심 어린 경청, 일관된 행동,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신뢰입니다. 내향적인 리더들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팀원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듣는 데 집중하는데 이 경청의 능력이 팀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향인들은 신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충동적인 실수를 덜하죠.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로 팀 분위기를 망치는 경우가 없고 깊이 고민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팀원들이 그 결정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보면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의 리더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외향적인 CEO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조직을 성장시키려면 화려한 말솜씨보다는 꾸준한 신뢰와 진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향적인 리더는 팀원 한 명 한 명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 집중하거든요. 이런 리더십 아래에서 팀원들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게 되고 그 헌신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내향인들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명함을 수백 장 나눠주는 것보다 두세 명의 핵심 인물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실제로는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정보나 기회는 얕은 관계에서는 공유되지 않거든요.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관계에서만 진짜 가치 있는 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게 교류한다고 해서 그게 네트워킹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조용한 성향,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 소수의 사람들과만 깊게 교류하는 성향이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깊이 있는 사고 능력, 뛰어난 몰입 능력, 그리고 신뢰 기반의 관계 구축 능력. 이 세 가지는 커리어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그런데 많은 내향인들이 이런 자신의 강점을 모른 채 외향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억지로 애쓰다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번아웃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리해서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하고 회의 때마다 뭐라도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경쟁력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성공하신 분이거나 앞으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향인으로서의 강점을 실제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신만의 고독한 시간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서너 시간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메신저도 끄고 전화도 받지 않는 완전한 몰입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오픈 오피스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는데 당신은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근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거나 회의가 없는 오후 시간대를
블록으로 막아놓거나 점심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회의나 미팅에서 경청한 후에 핵심 질문 하나만 던지는 전략입니다. 내향인들이 회의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즉각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인데 사실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토론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딱 하나의 핵심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이 논의의 방향을 바꾸거나 모두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낸다면 당신은 말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이지만 가장 큰 임팩트를 준 사람이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방의 날카로운 통찰이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킹을 재정의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명함 돌리기나 피상적인 친목 모임 대신에 당신의 전문성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두세 명의 멘토나 동료에게 집중하세요. 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진정성 있는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깊은 관계 두세 개가 얕은 관계 수백 개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커리어에서 중요한 기회들은 대부분 이런 깊은 신뢰관계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대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 몰입의 달인,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특성이지만 프레임을 바꾸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거든요. 당신이 모임 후에 이틀 동안 혼자 쉬어야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깊이 있게 사람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재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회의에서 침묵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머릿속에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건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충분히 강력하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소수지만 진정성 있게. 이게 바로 내향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당신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당신의 조용한 성향은 약점이 아니라 폭발적인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극적이라고 규정하는 대신 깊은 사고와 몰입, 그리고 진정한 신뢰를 쌓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내향인으로서 어떤 장점을 발견했는지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